자, 오늘 자, 주제. 오늘의 자, 주제 게스트를 네.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게스트 얼굴 좀 크게 좀 보여주시죠. 그래야 네, 되겠죠? 미인이시고,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예. 참 오랜만에 여성 게스트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면 오늘 이렇게 막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누구신가요, 일단? 네, 네, 이번 주제가 먼저 네. 얘기를 해주시고 네. 우리 게스트 소개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이 파킨슨병하고 치매, 네네. 뇌전증, 자폐증 등 아주 난치성 신경 질환들 네네.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거든요. 네네네. 치료의 돌파구로 마련한 분을 저희가 잠깐 이 선생님 저 모셨습니다. 뒤에 분 계신 분 누구세요? 뒤에 맨 왼쪽이 이제 무하마드 알리죠. 아 우리 네. 사진을 좀 네. 파킨슨병 하면은 이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올림픽에서 아. 성화봉송을 하는 장면 때문에 네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교황님이시고 교황님이시고요. 네. 네. 특정 교황님이시죠. 아 예. 이분은 누구더라? 이뭐 영화배우인데 헐리우드 마이클 제이콥 박스. 폭스. 예. 마이클 폭스. 네. 아 이분이 뭐 파킨슨인가요? 네, 파킨슨 치매예요. 대박. 예. 예. 몰랐네. 내가 오른쪽은 잘 네네. 모르겠네. 옆에는 잘 뭐 얼굴 네, 반밖에 안 잘, 네. 그러니까 잘 지나가시죠. 네, 네네. 예, 예. 여튼 이 치료의 돌파구에 열렸다. 이런 셀럽들이 네네. 사실은 많이 이런 근데 돌파구에 열린 거랑 네. 이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분이 네네. 오늘 말씀하실 주제는 네네네. 인공지능과 뇌 건강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네네. 네. 우리 미국에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모셨죠.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네. 네, 누구시죠? 이진형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 여자 정식 교수인가요? 뭐. 예. 아 정식 교수입니까? 그냥 교수. 소위 말하는. 아 정신 교수. 네. 그러니까 교수는 그냥 교수가 제일 좋다고 하다는. 네네네. 네. 아 김탁구님도 네. 이재현 교수 아시나 보네요. 야 네. 유명하신 분이구나. 네, 학력을 소개를 네네. 시켜드리면 네네. 대한민국 대치동 뭐 통담동 할 거 없이 전국의 학부모들의 로망 네네. 서울과학고와 서울대학교. 네네. 네. 자, 이거 뭐 최고의 스펙. 오. 예. 저는 대구 청구고 나옵니다. 이 서울과학고의 서울과학고. 서울대. 이게 네. 요즘 최고 스펙입니다. 아, 네네. 거기에 그것도 못 알아서 내가 S자로 까우셨는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박사를 하신 네. 한국 여성 최초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신 이진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오늘 정말 간단하게 소개하시는 네. 네, 정말 길게 소개하시는데 근데 수상이 뭐 남아있네요. 네. 수상이. 네. 수상을 소개하려. 자, 어. 이게 딱 입점을 하셨어요. 아 이거 스탠퍼드 진짜 예, 인증샷을 예, 가져오고 오셨군요. 예. 어. 상은 하도 많이 타셔서 하도 많이 타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상 하나에 얼마짜리인가요? 이게 보면 NIH가 이제 미국 네네. 한국 이름이 뭡니다. 네네. 보건복지. 보건복지 네. 하요. 네. 그런 NIH에서 네네. 2008년, 2010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인디펜던스 어워드라는 걸 받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오가와 파운데이션에서 또 리서치 그랜트 어워드를 받으시고 2010년에는 아주 NIH 디렉터의 뉴 이노베이터 어워드를 받으시고 NSF 이거 우리나라 뭐 처음 듣는 건데 계속 해도 과학- 잘 몰라요. 저는. 과학진흥재단 같은 데인데 네네. 거기서 캐리어 어워드를 받으시고 오늘 상을 많이 받았지. 슬로우 그 사이에. 리서치 펠로우십 어워드 받으시고 네. 에필레프시 뇌전증 세라피 프로젝트 어워드도 받으시고 알츠하이머 우와. 치매 협회에서 또 뉴 인베스티게이터 어워드를 받으시고 네네. 한국 뉴로사이언티스트에서 또 받으셨네요. 주니어 오. 패컬티 어워드 받으셨고 유명한데 IEEE 유명합니까? 예. 아이. 네. 아니 트리플리. 네, 트리플이. 되게 저까지 발음이 좋아지네. 네, 영 인베스티게이터 어워드를 네, 받으셨고. 오, 대단하시다. 라이나 파운데이션에서 보험회사 아닙니까? 네. 네, 오. 그랜드 프라이즈, 그랜드 프라이즈. 와, 저 상 유명한 상인데 국내에서 음. 제일 유명한 상입니다. 네. 그거. 제일 비싼 상이에요. 네. NIH 디렉터 상을 또 받으셨는데 이번엔 파이어니어 어워드를 받으셨습니다. 이야, 아유 숨차네. 이거. 네, 이 진짜예요. 이분이 네네. 이
그 당시 약발의 나이로 음. 이 네이처에다가 네네. 엄청난 사고를 치셨습니다. 예. 아, 뇌회로를 분석하신 분이에요. 예. 네. 아,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구나. 2013년에 이 팔로알토 어. 집값 비싸다는 그곳에 뭐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까? 회사를 차리셨어요. 이거 어디 구글에서 가져오신 네.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제공하신 사진인데요. 아, 네네. 엘비스라는 회사를 찾았어요. 물론 네. 이 가수 엘비스하고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네. 엘비스라는 회사를 차리셨고 2020년에 또 서울에도 오, 서울에? 예. 우와.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네, 미국하고 네.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네네. 브레인 사이언스를 또 사업 영역까지 확대를 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시다. 예. 네네. 자, 언제 끝날 건가요? 드디어 끝났고 소개는 네네. 예. 네, 우리 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네. 소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소감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처음 출연한 유튜브 생방송인데요. 네.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소개한 것 중에 뭐 팩트가 틀린 건 없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빠진 게 네. 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하기로 하고. 자, 내가 봤을 때 아까 양력을 보면 이제 공대인데 어떻게 파킨슨 치매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뭐 이유가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 공부를- 또더 잘하려고. 공부를 좀 조금 하고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거 연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이제 전자공학 박사를 마칠 무렵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스트로크로 쓰러지셨는데 뇌졸중? 네, 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 저는 전자공학자로서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자회로는 고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설계도 하고 고치고 하는데 듣자 하니 뇌도 회로라는데 그거 좀 제대로 고칠 수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제가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아봤는데 이게 뭐 그런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모하긴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자. 엄청난 꿈을, 그야말로 엄청난 꿈을 가지셨어요. 이게 무슨 소외된가요? 이 코비드-19의 저 코로나 사태 아래 브레인 디소더가 뇌질환이 더 증가했나요? 네, 저 뇌 질환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종류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제 뇌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매도 지금도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노인성 치매 같은 거 이외에도 자폐증 같은 질환도 1970년에는 10,000명 중에 1명이었던 질환이 가장 최근 데이터로는 한 36명 중에 1명이 있을 정도로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가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격리가 되고 의료 네. 서비스를 잘 받지도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됨으로 인해서 뇌 질환이 또 많이 증대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고 네.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중증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후유증으로 뇌질환이 생긴다는 그런 보고들도 지금 오.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오른쪽에 있는 2021년 7월에 나온 그런 뉴스에 네이처에서 나온 뉴스에 보면 이제 뇌 질환이 여러 가지 발생한 사례 또 그것들의 원인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로고죠? 이쁘네요. 네, 엘비스라고 쓰셨어요? 라이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약자인데요. 지금까지는 뇌에 관해서 뇌가 너무나 다 미스테리어스한 잘 모르겠는 뭔가가 일어나는데 잘 모르겠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런 것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뭔가 직접 들여다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창립하면서 나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약자로 엘비스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게 회사 로고처럼 이렇게 네. 뇌 건강을 한번 뇌를 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로 공학적인 어프로치로 한번 네. 한번 들어보도록 뇌 하겠습니다. 건강을 챙겨보자. 네. 화두로 이렇게 던지셨어요? 네. 응?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뇌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 운동하고. 그렇죠. 네. 네. 뭐 섭식을 잘해야죠.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주식 사서 주식 머리 계산하고 먼저 사면 되지. 그거 스트레스 진짜 받을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 스트레스 많이 벌면 스트레스 풀리는 거. 벌면 풀리지만 네. 많이 알겠습니다. 손해 보면 아, 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두 전문가만 네. 저는 글러 들어주십시오. 네. 운동하고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음. 또 이제 잠을 잘 자는 것들이 그렇죠, 잠 잘 중요한 자는 것들이 네.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다 좋기는 하지만 음. 그거는 제너럴리 모든 질병을 예방에도 좋고 잘하면 좋은 그렇죠. 것들인데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음. 근데 거기를 지나가서 내가 정말 심각한 증상이 있고 내가 진짜 질병이 있는 것 같다.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병원 가야죠. 아, 네. 병원 가면 병원 가면 뭐가 뭐 있나요? 합니까? 네? 교수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병원 병원 가면 가면 뭐 치료가 합니까? 됩니까? 완치가 됩니까? 네. 할 말이 없으시네. 완치가 안 되나 보다. 아니 그래도 좀 중단 개선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저는 의사하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우리 이기대 있는 의사는 왜 그래요? 그래요, 지금. 네, 아닌 것처럼 얘기해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네. 조심히 있겠습니다. 네, 사실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주시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많지 않죠. 네. 많지 않고 지금 오늘의 그 주제가 이제 AI와 이제 뇌 건강의 미래에 관한 건데 그렇다면 AI로는 뭘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게임요. 네. 일단 뭐그 그 AI 봐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세라피틱스도 발전을 하고 있고 네. 뭐 합니다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제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것들. 뭐 치매나 우울증도 뭐 디지털 치료제로 네, 나와서 뭐 지금 뭐 인상을 막상 하고 있고요. 환자들은 네.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데 네. 그걸 개개인 맞춰가지고 뭘 잘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네. 툴이 별로 없어서 아, 네. 마음뿐이고 네. 답답하죠. 답답 네.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게 사실은 많은 관심을 받고 AI로 하면 뇌 건강도 막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그렇진 않아요. 이제 음. AI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기술의 AI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뭐 직접 따라다니면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AI 자동화해서 해줄 수 있는 게 AI인데 물론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뇌에 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AI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도움은 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네. 근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네네.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할 거 많습니다. 와. 네, 엄청나게 많아요. 볼 수 있다면 일단 네. 뇌가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어디를 확인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네. 해결책이 뭔가 일단 뭔가 네.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볼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근본적으로 볼 수 없는 거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뇌같이 이렇게 복잡한 기관에서 뭔가 잘못됐는데 보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네, 네. 문제를 봐야 답을 내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 뇌 안 했어요. 건강의 미래의 핵심은 뇌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많은 거를 해주기 어렵다고 했는데 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환자들한테 네. 다른 병원에서 내가 관절염약 먹었는데 네. 선생님 주는 파키딘 약을 같이 먹어도 돼요? 네. 그럼 항상 내가 대답하는 말이 네.
아니 처방전을 보여줘야 내가 답을 해주지. 그만하고 있습니다. 예. 봐야 됩니다. 예. 알아야지 뭐 답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뉴로매치 이런 네. 얘기 또 나오네요. 이게 저희가 예. 이제 뉴로매치라는 게 저희가 그 뇌 속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아. 기술을 넣어서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음. 이제 실제로 안의 기능을 볼 수 있다면 우선 아까 전에 이제 뇌 건강에 대해서 내가 좀 의심이 되고 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면 과연 내가 이제 뇌 기능이 임프루브는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음. 뇌 기능을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는 음.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건강도 관리하고 네네. 그것들이 변화되는 과정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네네. 이 말은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선생님이 만드신 말이 뇌 기능 건강. 네, 검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건강검진은 뭐 이렇게 위, 네. 네. 뭐 거시기, 뭐 대장, 뭐 네. 다 검사 들어가던데 뇌 뇌 건강 검진은 있는데 뇌 기능 건강 검진. 뇌 기능. 네. 그렇죠. 그건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뇌 그러네. 기능을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뇌 기능 건강 검진은 아직 없었던 것 아주 같습니다. 신박한 아이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뇌 기능 건강 검진을 해서 뭔가 네네. 문제가 발견이 되면 네네. 그 다음에는 정밀한 뇌 기능 진단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죠. 되겠죠. 어. 그래서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 것 같다 하면 또 이제 자세하게 그 회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 네네.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것들 가운데도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네. 솔직히 말하면 맞춤형으로는 못하고요. 엄두도 못 내요. 네. 그래서 잘 모르니까 못 내는 거예요. 안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네. 해줄 수 있는 그 선택 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한계가 있는 치료를 해서 맨날 안타깝습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죠. 네,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네. 의사들한테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맞춤형 치료를 있는 솔루션에서도 할 수 있고 이제 사실 볼 수 있으면 그 보이는 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알 수 있기 네. 때문에 또 새로운 맞춤형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뇌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뇌 건강 관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다고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요? 이게 벌써 2023년에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건강검진과 이제 정밀 내년에는 건강검진이 되고 네네. 2023년 내후년에는 맞춤형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와, 이거 뭐 환자들한테 우리 엄청난 소식이네. 건강검진 그 빨리 네, 만들자고. 맞아요. 만듭시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원을 만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도 더 네. 성성한 거 어떻게 보고 아, 네. 선선한 거 보고요. 우리가 헷갈려서 안 돼. 이미 너무 안 되잖아요. 네. 볼 필요도 없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뇌 회로의 동작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말이 어려워요. 예. 네. 네. 그 뇌 속을 들여다봐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데 네, 이제 네. 뇌 속을 들여다보려면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서 알아야 되겠죠. 네. 본다는 게 그냥 뇌 속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본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뇌가 기능을 하는 뇌 기능에 대한 이 회로의 동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지난 10여 년간 한 일이 이렇게 이 안에 뇌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내는 일을 한 겁니다. 오. 네. 우와. 그래서 네, 이게 바로 그 네. 모습이군요. 이게 네이처에 나왔던 사진. 아닙니다. 이거 동아일보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아, 또 알고래요. 제가 기사로 썼고요. 네. 이거 수치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건강 진단이 필요해요. 까먹었네. 여기 보면 동아닷컴. 아, 그러네. 야, 이미 기사가 나왔었군요. 네, 이런 네네. 이게 회로 기판이네요. 네네. 이런 그냥 개념으로 네. 그려놓으신 건데 네. 사실 요거랑은 많이 다른 회로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회로 내부의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이 환자는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엔지니어가 회로 고치듯이 그래.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희 연구의 시작점이었고
될 것 같다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지 될 것 같다. 현재 상태입니다. 네, 진행형이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간단히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뇌질환의 치료의 목적이 뭡니까, 교수님?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네. 뇌질환의 치료의 네. 목표는 뇌 정상화시키는 거.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정상화시키되 그거를 그냥 잠깐 정상화시키면 안 되고 계속. 이제 계속해서 네. 정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면 시간과 뇌 기능이 있으면 정상인 레인지에 두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인 레인지를 벗어나고 거기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뇌를 치료한다는 거는 저 비정상이 된 이제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로 기능을 올리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올리고 네. 거기서 또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네. 함수죠. 이거 넘어가시죠. 네. 함수예요. 제가 네. 하겠습니다. 함수입니다. 함수. 네, 그래서 네. 이제 1번 올리고 유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 이 함수를 알 수 있으면 뇌를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 수학 진짜 싫어하는데 또 수학에 들어갔네요. 정상 뇌 기능과 네. 정상이지 못한 기능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그렇겠죠. 그것이 바로 음. 뇌질환 치료의 네.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너무 있습니다. 당연하신 공자님 말씀을 사실은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그게 가능한 가능한 말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왜 않은데. 어려울까요, 이게? 네. 이거 왜 안 하죠? 할 수 없으니까. 어렵게 왜 안 하냐? 네. 사실은 그 함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모르니까 아까 뇌 기능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상 기능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상화합니까?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뇌 기능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뇌 기능을 이런 정상인 레인지에 두는 게 목표고 뭐 어떤 지네틱한 변화, 유전자적인 변화나 뭐 셀룰러한 그런 변화들은 다 변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변수들을 조절을 해서 사실은 목표는 기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정의하고 그거에 의해서 정상화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한 축마다 네. 변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여기서 음. 중요한 핵심은 많은 경우에 이 변수들을 변화시키면서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약을 만들거나 뭘 할 그렇죠. 때. 근데 목적을 안 정해놓고 변화를 보면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약을 만들어서 많은 기간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서 다 한 다음에 결국은 뭘 봅니까? 환자의 기억력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떨던 팔을 안 떠는지 보는데 문제는 개발을 다 하고 1조 원을 투자한 이후에 해보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하죠. 좀 곤란하지. 이산이 아닌 게. 네, 이산이 아닌가. 또 곤란해. 또 다른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뇌 기능을 정의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 기능을 정상화해주는 올라가 산을 딱 정하고 올라갈 산을 딱 정하고 정한 산을 계획을 실천해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패스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이 산을 산이- 모르니까. 이 산이 아닌가봐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아. 게 제 생각입니다. 앨리스가 그걸 네. 해결해 줄 회사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음. 뇌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 달리기를 한 거를 뇌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걸 알아야 하는 게 이제 많은 뇌신경 과학자들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떤 신경 세포가 이 뛸 때마다 막 신호를 내보낸다. 이 신경 세포가 이 뛰는 거랑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뇌에다 전극 같은 걸 꽂아서 그런 걸 알아봅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 최근에 이런 거 시작하셨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뇌에다가 그 꽂는 이런 칩 같은 거 만들고 그러시는데 이제 여기다가 꽂아서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현상만 보는 거지. 그렇죠. 이제 딱 일부. 네네. 또 다른 방법은
결국은 MRI. 이제 이런 이미징 같은 걸 이제 뇌 영상 촬영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렇죠. 내가 핑거를 이렇게 탑핑할 때마다 여기 뇌가 뭐가 이렇게 하니까 활성화돼. 이게 이거랑 관계 있다. 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다. 네네. 근데 그걸 알면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할 수 있나요? 뇌를 연구하시니까. 이 펑션al MRI잖아요. 네. 저 사실 조금씩은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네. 네.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조금 알아요. 부부간에 정말로 살아가는지 이런 거 같이 찍어가지고 네, 펑션al 네. MRI를 네. 그러니까 부인 찍을 때 남편 네. 자기가 아플 때 내가 어떻게 변하냐 보면 그렇죠. 네, 이 남편은 정말로 살아가는지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게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뇌에서 그렇죠. 그걸 돌아가느냐. 모르는 그러면 남편을 어. 사랑하게 하려면 뇌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네. 네, 물론 그런 걸 하려면 근데 끝까지. 근데 그 반응이 네네. 제가 다른 사진 보여줬는데 또 좋아하는 게 나와가지고 말썽이 많았죠 그때. 네. 네, 아무튼 그건 여담이었고 네. 이제 또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뇌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환자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우리가 전에 몰랐던 뇌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낸 거긴 한데 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엔지니어가 뇌 회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치려면. 근데 이런 것들을 알지만 그렇다고 파킨슨 환자한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면 사실 우리의 행동,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쥐가 한쪽으로 이렇게 돕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뇌 안에 있는 회로들이 어떻게 서로 통신을 해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저건데 아닌 행동을 할 때 보니까 저 통신망이 좀 잘못됐다. 그럼 그 통신망을 원상복귀 시켜주면 똑같이 행동을 하겠죠. 뇌속에도 CPU가 있네요. 응? 그렇습니다. 회로가 여러 가지 확실해. 회로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회로가 뭐 한두 개 있으면 뭐 가능하지만 맞아요. 회로가 뭐 네. 상상을 초월할 이 세포가 1000억 개죠. 그걸 일일이 어떻게 그걸 1000억 개 되는 놈이 콕 서로가 집어서. 엉켜서 네. 경유소를 만들면서 네. 회로를 만들 텐데 네. 그걸 다 어떻게 그걸 다 구분해.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이제 솔루션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제 생각에는 각 행동에 기반해서 그 행동들을 디스크라이브하는 주요한 회로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파킨슨에서는 뭐 베이설 갱글리아, 네. 아머코리컬 시스템 이런 게 서로 인터랙션을 해서 이제 모터 펑션을 컨트롤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얘가 어떻게 그걸 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통신을 하는지 뇌 영역 간에 그 정도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논문 때부터 개발한 기술들이 이제 지네틱하게 뇌를 조절을 하고 그 지네틱한 뇌 조절을 통해서 뇌의 각 엘리멘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뇌 전체 사진을 찍으면서 봐서 이제 그 회로의 동작들을 밝히는 일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녀석이 쥐예요? 네, 쥐입니다. 쥐가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MRI 속에 누워있는 쥐입니다. 불쌍해. 우리 아빠 깎았더라고. 제가 지적질을 잘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제 파킨슨에서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회로들이 있죠. 디렉트하고 인디렉트 파스웨이라고 맨날 교과서에 나오긴 하는데 걔네들이 서로 어떻게 통신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만년 시험 문제입니다, 되게 전문이.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연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통신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통신 맵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통신 맵을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사실은 전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모를 때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통신을 어떻게 대충 하는구나. 큰 덩어리로 어떻게 통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그 각 신경세포, 그 수많은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영일로 통신을 하는지도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막 이제 알게 된 천억 개를 죄다. 천억 개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네. 보여서 그런 걸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그런 걸로 시뮬레이션이 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하실 때 네. 어디 찔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험으로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대충 되더라 하는 데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제 실험을 할 때도 이제 뭐 여기저기 찔러보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저렇게 하면 되려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라피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굉장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그렇게 하면 수술이 네. 굉장히 대수술률도 확 떨어질 테고 네. 수술의 효과도 아마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게 다 네. 잘 되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네. 서점한테는 엄청난 무기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재수술 많이 했다는 얘기군요. 얘기 아니고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전뿐만이 아니고 별풍선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족발 부사님 족발 네. 먹으라고요? 네. 아, 좀 돈이 좀 부족.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네. 안 보일 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면서 설계해서 네. 테라피를 아니, 맞춤형으로 할 수 네. 있게 된다고 와. 볼 수 있습니다. 와, 참 무기를 주셨는데. 네. 야. 서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거 뉴럴리스트 신경과 의사도 필요해요. 약 줄 때. 아, 네. 네, 굉장히 큰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약 효과가 제대로 있는 건지 어떤 약을 선택해서 줘야 되는지 등등 네.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한분 좀 상담시키고요. 우리 끝까지 얘기 좀 듣겠습니다. 네. 자,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네.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네. 알게 됐고 또 이제 선생님 잘 아시는 뉴로모듈레이션 이제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을 해서 직접 뇌에 변화를 줘서 이제 테라피 같은 걸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런 수술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치로 하는데 그러한 뇌를 자극했을 때 반응이 주파수라고 하는 그 자극할 때 어떠한 주파수로 자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뇌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냥 자극만 주면 다 같은 거라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네. 다른 행동을. 어떠한 주파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극을 하는 게 자극을 하는 한 부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뇌에 아주 많은 영역에 영향을 주고 이제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수술을 해서 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같은 걸 할 때도 정확하게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통계도 근데 나와는 있어요. 네. 네. 근데 환자 반응을 보고 이렇게 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맞춰줍니다. 네. 나와 있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거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cognitively 뭐라 그러죠? minimally conscious한 patients한테 네. 자극을 해서 깨우는 그런 스티뮬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몇 회로째로 자극을 해야 될지 답이 벌써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네. 전에는 그거를 파라미터를 막 바꾸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떨 때는 환자가 좀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알 수 한 있고. 20여 년 전에 네. 코마 환자들을 네네.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는 데를 좀 쉬운 내용으로 좀 하시죠. 쉬운 혼수 상태 환자들을 네네. 뇌를 자극해가지고 네네. 깨우는 시도를 한 분이 계셨어요. 네네. 네. 몇 개는 성공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로 이어지질 않는 걸 보니 재현이 잘 안 됐던 것 사람마다 같거든요. 다를 수 근데 있겠군요. 이걸 혹시 거기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는데 그냥 그분께서 사람마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음. 정확하게 뭘 했는지를 모르면 반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파라미터를 바꾸거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다른 일이 완전히 옵니다. 다른. 네, 그렇다는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제가 사실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외할머니의 스트로크 때문이었는데 이제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를 자극을 해주면 스트로크가 더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빨리 회복이 될 때 그럼 또 그게
어떻게 왜 빨리 회복이 되는지 어떻게 자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또 연구 결과로 실험을 해보니까 아 여기에 빨리 회복이 되는 이유가 뇌의 특정한 부분들의 통신을 더 원활하게 해줘서 그 원활한 통신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뇌가 회복된다는 거는 우리 쉽지 않다고 배웠는데. 예, 쉽지 않죠. 근데 옛날에 네. 스템셀 연구 초창기에 네. 피츠버그 대학인가 거기서 이 스트로크 환자, 뇌졸중 환자의 네. 그 부분에다가 네. 스템셀을 심은 분이 계셨어요. 네. 네. 근데 세포는 전 살아났는데 네. 펑션이 기능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데 네.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한 네.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적절하게 네. 자극을 하면 그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 스템셀도 그렇게 좀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럼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보는 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그렇지. 거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는 또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간질이 생긴 뇌에서는 그러면 이 간질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제 메인테인을 하고 생기는지를 알아야 그걸 끊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끊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비디오 영상을 촬영을 한 건데요. 네네. 이렇게 한쪽에 네네. 자극을 한참 냈는데 이제 한쪽 뇌 영역에 멘트로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막 액티비티가 있다가 얘네들이 그 히포캠퍼스 위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다는 현상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어요. 아, 이 지금 펌사는 MRI로 찍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딴 데로 막 퍼지고 쥐의 해마죠. 네, 해마에서 한쪽에만 이제 남아있다가 천천히 올라가고 또 막 이렇게 퍼지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양쪽으로 다 퍼졌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서 그걸 측정한 거예요? 뇌 한쪽에다가 착 액티비티를 줘서 그 아. 액티비티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그러한 간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참 연구를 하고 네네. 또 다른 연구를 한 것들이 있는데 그 연구는 이제 또 뇌의 3차원 해부 영상을 찍는 그런 새로 개발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네네. 뇌 안에 예를 들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시누클린 같은 게 생기죠. 네네. 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A베타 같은 게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저희가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물론 목표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과 기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거를 막 2년에 걸쳐서 플락이 어떻게 퍼지고 뇌에 그러는지 디케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퍼지는 패턴이 어떠한 유전자랑 관계가 있는지 아까 말한 다른 액세스를 다 보기 위해서 댓글 들어왔어요. 엄청 똑똑하시다고. 최고 난이도. 아프리카 TV 최고 난이도. 그런 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조회수 나오긴 틀렸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옆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해줘야죠. 네. 듣고 계속 설명이 하려고 또 끝자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전자들이랑 관계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났더니 네네.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지만 네. 뇌의 기능을 바꿔주면 그 안에 껴있던 그 플락도 호랑이 찌꺼기란 뜻이잖아요. 찌꺼기 네. 없어집니다. 아.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네. 이형성 단백질이라고 하던가요? 미스폴딩 프로테인이라고 네, 하던가요? 미스폴드 네, 네, 프로틴이 이렇게 독성 없어집니다. 독성 단백질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와. 참 그래서 신기하네. 많은 경우에 이 독성 단백질을 직접 없애려고 이제 약을 네, 개발하고 엄청 하는데 근데 그랬죠. 우리 그게 왜 없어져? 그 흡수가 어디 됐다는 얘기잖아요. 뇌의 기능이 뇌 활성화되면서. 대사에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네, 박이번데야 달걀이번데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죠. 네? 네. 뇌 기능이 나빠져서 그런 플렉스 미스폴딩 프로테인이 생긴 건지 네네. 그렇죠. 미스폴딩 프로테인 때문에 뇌 기능이 나빠진 건지 네.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쁜 쪽으로 가는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이 얘기는 또 뇌 기능을 회복하면 그런 것들도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방향을 바꾸면 아까 쥐처럼 네. 네? 네. 이쪽으로 클럭와이즈 또 시계 방향으로 돌던 녀석을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
네. 예. 그래서 다시 복원을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오, 예. 아주 엄청난 야심찬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뇌를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 뇌를 직접 보면서 그 볼 수 있는 기술과 또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네네. 직접 하기 힘든 일들. 그래서 AI의 도움도 받고 이런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뇌 건강 관리를 한번 새로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뇌 질환에 관해서 지금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탐험을 진짜. 떠나서 네네. 네, 트레저 헌팅. 네 그런 방법으로 보물찾기 하셨다는 말씀인데 보물찾기 하러 배 타고 떠나면 보물 찾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뭐 지도가 있어야 찾지. 그 지도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군요. 엄밀히 한번- 말해서 이제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아, 기능의 목표를 알수 정성화니까. 네네. 트라이얼 산을 찾은 거 아니에요? 트라이얼 산을. 앤 에러는 이제는 그만. 네, 산을 찾았으니까 음. 부산에 산을 올라가면 오르는 방법을 설계만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는 방법으로 뇌 질환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레저 헌팅이란 와. 말이 참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기도 하고. 자, 가슴이 아프세요. 아니 가슴 아프죠. 네. 10년 동안 환자 봤는데 그동안에 트레저 헌팅이 나와서 예. 죄송합니다. 다시라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시간 관계상 네. 이제 마무리. 이제 뇌 환자가 의사가 이제 환자의 뇌 기능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저희 이제 엘비스 웹 인터페이스에다가 올리면 네네. 이제 저희 뉴로매치 AI가 네. 이제 개인별 뇌회로 진단도 해주고 뇌회로 기반 개인별 치료제 치료제도 선택도 해줄 수 선택해주고. 있고 네. 또 맞춤형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오. 이제 정확한 진단 치료 방법 추천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환상적이네요. 한마디로. 뇌 기능을 검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한 정보로도 가능합니다. 오. 네. 비용은 비쌉니까? 아닙니다. 뭐든지 이렇게 시스테마틱하게 하면 예전에 뭐 보물찾기 하러 다닐 때는 돈이 많아야 갈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러. 그렇지만 이렇게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고 쉽게 설계가 가능하면 우리가 엄청난 컴퓨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모든 것이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그 언제쯤 가능합니까? 23년, 22년. 내년에 첫 번째 프로덕트가 출시가 됩니다. 아, 네. 우와. 그래서 지금은 아, 네네. 지금은 유일하게 이제 뇌파 검사를 기능을 보기 위해서 병원에서 하는데요. 네네. 이제 이건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아, 봅니다. 찍었어요? 몰래 찍었구나. 몰래 안 찍었습니다. 아, 네네. 네. 개인정보는 가렸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뇌파를 네. 선생님도 직접 이렇게 막 보셨죠. 많이 봤지. 힘듭니다. 네, 이거를 음. 아주 그냥 매뉴얼로 보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매뉴얼로 보시면 뭔가 하는 것도 어렵고 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렇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보고 뇌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상상하기 좀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요 그래서 피곤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는 아까 할 수 있는 일을 더 쉽게 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파이크나 시저 같은 이제 뭐 간질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쫙 다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인공지능은 패턴 문제는 아주 탁월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근데 패턴 문제가 탁월하지만 워낙에 노이즈한 데이터고 브라운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종류도 다 알아서 구별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시셔를 요 기간 동안 76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76번 마킹을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디텍셔널 클래시피케이션 동시에 한 방에 해결. 네, 한 방에 해결을 하고 네.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뇌에서 어떠한 회로의 동작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되었는지 76개에 대해서 다 통계를 내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씩 그 뇌 그 시저 76개 하나씩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면 그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널리시스를 해주는데 그 어널리시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선생님들이 보실 방법이 없으시죠 지금. 엄청 효율이 좋아지겠어요. 의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네. 능력이. 네? 네. 컴다운. 네. 네. 하셨어. 공부를 안 했어요. 흥분하시게 그냥 제가 주세요. 대한신경외과 홍보 대사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신경외과 쪽 사람들 널리 알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서 설저리를 해도 보면서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진단을 할 때도 보면서 네. 하실 수 있고 이게 보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다 저 웹으로 오. 직접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게 이제 곧 내년 되면 출시가 될 출시가 예정입니다. 아. 네. 기대합니다. 이야. 우리 환자들 너무 좋아하겠다.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벌써. 네. 시간이 다 됐네. 네. 딱 맞춰주셨어요. 우리가 2분 늦게 이게 시작했으니까. 참 이게 신경외과 의사분들 많이 보셔야 되는 프로였네요. 그러니까 정신과 다 네, 봐야죠. 환자분들도 이게 내년에 이렇게 간단하게 뇌기능 검사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걸 또 알아내는 또 그런 또 중요한 계기도 되고. 네. 근데 네. 일단 나오면 또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될 거예요. 네. 안 될 리가 없어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거 다 이겨내야 됩니다. 모르는, 댓글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아마. 모르는 게 네. 약인데.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네, 것들을 네.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께도 제공해 드리지만 또 이러한 정보를 환자들이 직접 내가 내 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도록 또 제공을 그래 볼 수 해드리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를 한다면 네. 이건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 나쁜 게 뭐예요? 나쁘다니요. 네.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말로 쉽게 설명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진짜 수천 년 동안 해결 못한 걸 해결하는 지금 풍나라에 있어요. 자 우리 노벨상 후보자를 모시고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스웨덴에서 이거 보고 있나 모르겠네. 보내줘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 방송되는 예, 거라서. 예, 네. 영어 자막 달아가지고 보내줘야 되겠다. 네. 네. 자 교수님 마무리 이제 하시고요. 네. 아유, 여러분 또 이런 아주 신기하고 박진감 넘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그냥 한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얘기를 모시기로 하고 네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네. 다음 주에 또 저희들이 또 아주 그 절실하고 또 아주 그렇죠. 네, 감각적인 코로나 때문에. 토픽을 골라서 네네. 제공해드릴 테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